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체 법칙 3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어. 사실 이거 중학교 거예요. 중학교 거. 중학교 거에다가 화원에서 이미 배운 거. 그거를 수식화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 무슨 법칙? 보일러 법칙. 보일러 법칙 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 업 풍선 할아버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현실적으로 안 됩니까? 동심 파괴인가? 자, 업을 생각했을 때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집니다. 왜?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증가해서 풍선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터지죠. 자, 요걸 실험한 사람이 보일이고, 보일은 수은을 넣으면서 압력을 어떻게 해요? 증가시키면, 수은을 계속 넣어주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Y자간 안에 J자간 안에 이 기체의 부피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냥 쌤 이거 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 걸 봤냐면, 일정 온도 조건, 일정량의 기체가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EP였던 압력이 P였던 애를 2P, 즉 2배 시켰을 때는 부피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요걸 발견한 거야. 요 비례적인 수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자면 반비례 그래프를 요렇게. 그죠? 근데 요걸 역수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반비례 관계가 비례 관계로 변하죠? 비례 관계로 변할 겁니다. 그 다음에 pK는 쌤 이게 왜 pK예요? 자, 반비례 관계 어떻게 표기했어요? 이렇게 표기했죠. 이렇게 표기한 걸 등식으로 바꾸려면 요거를 상수를 넣어주면 돼요. 상수. 이쁘게 정리. 자, 그럼 요 상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자, PV는 변해요 안 변해요? P 변해봤자 일정합니다. 요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엔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르르 법칙 뭐였나요? 일정한 압력과 일정량의 기체에서. 여러분 요거 좀 주의. 일정량이라는 건 기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는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다는 건 기체 분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몰수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그럼 n이 일정하다. 몰수 n 일정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 압력,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요거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일단 잘 보세요. 섭씨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씨입니다. 몇 도, 영하 몇 도, 영상 몇 도. 요거예요. 근데 샤를이 먼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압력에서, 여러분 일정한 압력 조건이 빠졌지만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이 복잡한 말을 수식으로 바꾸면 T도씨일 때의 온도를 쌤이 요렇게 표기했어요. 아래 첨자 T로. 그러면은 원래 0도씨일 때의 부피를 요렇게 써볼게요. 근데 요 부피에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거냐면 273분의 1만큼 증가한다고. 1도 높아질 때마다. 자, T도 높아졌으니까 곱하기면 T.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조금 이쁘게 바꿔볼게요. V0 앞으로 빼고 T분의 273 플러스 1이고, 아 분수 싫어. 분수 싫으니까 요것도 이쁘게 바꿔보면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써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소문자 T로 썼죠. 도시예요. 아니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요 식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x절편, y절편, 마이너스 273v. 근데 이거 너무 싫은 거지. 과학자들 생각보다 깔끔한 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원점으로 옮기고 싶은 거야. 요렇게. 요 그래프로. 옮기려니까 요 전체를 새로운 T, 절대 온도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죠? 요거를 새로운 T라고 가정을 하면
요렇게 되고요. 요게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쌤, 0도씨일 때 부피가 왜 상수인가요? 왜 압력도 일정하고 몰수 일정하다고 여기 가정했었죠. 일정량의 기체. 그죠? 그러면 V0는 고정이에요. V0는 고정입니다. 온도 변임만 빼고 V0는 고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게 상수. 그러면 VT는 상수 T. 자, V분의 T가 K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죠.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켈빈을 씁니다. 절대 온도가 그럼 뭔지 보면 켈빈 K를 쓰는데 켈빈이 뭐야? 켈빈 경이 개발하신 온도 체계라서 켈빈이라고 씁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 양의 기체 일정 NP T P 일정하죠. 온도가 절대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작아지잖아. 이게 샤를의 법칙이래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를 낮추면 부피도 작아질 거야. 작아지다가 제일 작은 숫자 우리 뭐예요? 0이잖아. 0이 돼? 마이너스는 없겠지.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마이너스 값은 없어요. 근데 제일 작아지면 0이 된다는 거야. 그걸 수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73도래. 근데 말이 돼? 얘들아? 왜 말이 안 되냐면 기체가 작아진다는 건 기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작아진다는 건데 작아지다 보면 모이게 되잖아 얘들아. 모이게 된다 보면은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되는 공간이 결국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무슨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봤을 때 이거 무시한다 그랬어? 안 무시한다 그랬어? 무시한다 그랬죠. 이론상에서만 이게 가능하고요. 실제 기체는 사실 마이너스 273, 0켈빈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액체나 고체로 돌아갑니다. 액체나 고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체에 대한 법칙이니까 액체나 고체에서는 성립을 안 하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73, 마이너스 273을 우리가 몇 켈빈으로 정하자? 0켈빈으로 정하고요. 이게 0켈빈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 0도씨에는 플러스 273. 그죠? 얘는 276켈빈으로 변하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샤를과 보일의 법칙을 합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일정 몰수 온도에서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한다. 반대로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보일. 샤를의 법칙은 일정 몰수 그 다음에 일정 압력에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였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 V 동일하죠? 묶어볼게요. 그러면 압력에는 반비례, 온도에는 비례. 이거 등식으로 바꾸려면 상수 넣는다 그랬고 이렇게 이쁘게 K만 남기면 이런 식의 보일샤를 법칙이 나옵니다. 단 양쪽의 일정 조건에서 겹치는 일정 조건은 그대로 고려해 줘야 된다. 일정량의 기체는 고려하되 이때의 부피는 뭐에 반비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P1, P2 같은 경우는요. 앞에 그래프 거랑 강의 편집을 해서 한꺼번에 올려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을 보면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그래프 우리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이미 봤죠? 앞에서 여기 연장시켜 주시고 점선 짠. 쌤 여기 왜 점선인가요? 내가 0도씨 되기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액체랑 고체로 변한다 그랬지. 여긴 액체랑 고체라서 점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얘도 옮겨 써도 여기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그래프 비례하는 건 맞는데 역수치했네. 그럼 반비례지. 자, 요거는 보일샤를 법칙에서 요거는 상수 K 일정하다.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였어? 여러분들 요걸로 외웠었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요걸 일반화시키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내가 1몰일 때는 22.4리터였어. 2몰일 때는 44.8리터다. 요걸 얘기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래프도 추후에 정리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여러분들 기체의 법칙 해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억나는 것들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일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무슨 법칙이야, 얘들아? 바로 나와야지. 아보가드로. 기체의 몰수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않아?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이 증가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몰수가 증가해요. 같은 교실 안에 원래 10명 있던 교실에 몰수 2배, 즉 10명 있던 교실에 20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더 많이 부딪히겠지. 좁아. 그러니까 밀어 제껴요. 기체의 압력이 충돌수가 많아지니까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벽을 밀어 제낍니다. 왜 밀어 제껴집니까? 자, 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용기의 이름은 실린더. 실린더의 특성은 뭐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내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동일해질 때까지 부피가 변경되는 용기입니다. 자, 외부와 내부 압력, 기체가 나타내는,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증가했어요. 몰수 증가로 인해서. 그러면 외부 압력보다 내부에서 미는 압력이 강해졌고 그 강해진 압력에 맞춰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EV까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평균 운동 속력은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자,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시죠? 기체분다 운동론.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제곱, 요거 질량, 요거 속력이라고 했던 거 물리에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그런 건데 지금 일정 온도랬죠. 응? 온도 일정하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네 분자들 살 빼요 안 빼요? 얘네 분자들 내가 살 안 뺀다 그래서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쌤 압력은요? 쌤 압력 증가했잖아요. 아니야. 왜? 부피가 증가하면서 외부 압력이랑 동일해질 때까지 움직였다 그랬죠. 근데 외부 압력 변한다 그랬습니까? 안 변한다 그랬습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 일정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했던 과정을 상쇄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밀도입니다. 밀도는 D라고 표시를 하고요. 질량, 그 다음에 분모에 올 거 부피죠. 질량은요. 한 개의 질량 곱하기 개수라고 했고 요걸 좀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분자량과 몰수로 표현할 수 있고 부피 이렇게 되겠네요. 얘들아 분자량은 그대로라 그랬고 부피 몰수를 2배를 했더니 부피도 2배로 됐네. 자 상쇄시켜요. 밀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압력이 증가할 때를 볼게요. 일정 몰수, 일정 온도에서 외부의 압력을 2배로 증가시켜 볼게요. 추를 더 무거운 걸로 바꿨죠? P를 2P로 바꿨어요. 실린더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부피를 줄여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동일해질 때까지 움직인다. 자, 내부 압력도 그럼 원래 P였겠죠? 근데 여기 외부 압력을 바꿨으니까 여기가 2P가 될 때까지 부피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자, 이거 무슨 법칙? 보일. 그죠?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를 볼게요. 자, 압력이 늘어나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거리가 감소했죠. 분자 간 거리가 감소했다는 건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여러분 게임 같은 거에서 보면 방 크기를 확 줄이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방탈출 게임 같은 거 보면 방을 막 줄여. 쿵쿵쿵쿵 벽이 다가와서 줄어들었어요. 자, 공간이 어떻게 해요? 좁아지니까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고 이 때문에 내부의 부피가 줄면 내부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이때도 온도 일정하니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뭐야? 멋지게 이름을 써놨지만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야? 압력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가했겠죠. 압력 증가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밀도는요? 아까 밀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B분의 요렇게. 자, 개수 변화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얘 변화 없어.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 2분의 1V로 바꿨어. 분모가 줄어들었어요. 전체 값은 어떻게 돼? 그렇죠. 증가합니다. 자, 이번엔 일정 몰수와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2배로 증가시켜 봤습니다. 온도가 이땐 T였는데 이 T로 바꿔볼게요. 압력은 여전히 일정, 안의 개수도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EK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왜? 절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어떻게 될게? 빨라져요.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힘이 증가하겠죠. 일시적으로 압력이 증가합니다. 왜 일시적이라고 붙였냐면 요 부피가 V였을 때 얘네가 속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빨라지면서 충돌하는 압력, 즉 내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외부 압력 P로 일정하도록 했잖아요. 그럼 내부 압력 예를 들어 2P로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랑 지금 다르죠? 언제까지 움직입니까? 내부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동일해질 때까지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얘들아, 온도를 올렸더니 결과적으로 부피가 증가했어. 이거 뭡니까? 샤를이잖아. 그죠?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고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증가했습니다. 그죠?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 일정. 몰수 증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부피가 2배가 됐네. 기체의 밀도는 감소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3가지 법칙과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정리였고요. 요거까지 완벽하게 했으면 1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저저번 주에 들었던 내용, 그리고 요번 주 초까지 들었던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다음 도움이 됐었으면 하고요. 요거 다음 강의에서는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